이거는 이제 2016년 4월에 45억에 매입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2021년에 82억 4천만 원 정도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이제 5년 동안 차익이, 세전 차익이 37억이니까 45억에 사서 82억, 약 2배 뛰기를 했죠. 5년 동안. 이렇게 보유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건물 엑시트할 때 수익을 잘 내고 잘 파는 경우를 보면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안녕하세요, 황금대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자, 여러분 그 부동산 입지를 볼 때 4가지 요소가 있죠. 아, 벌써 불안하다. 뭘 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은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자, 일반적으로 입지 볼 때 교통, 그 다음에 학군, 그리고 편의시설, 마지막으로 녹지죠. 그래서 사실 이 4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부동산 투자할 때 실패는 안 한다. 국룰이 있는데 그걸 다 갖춘 지역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이 4가지를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입지지 않을까. 여기는 바로 여러분 분자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이렇게까지 좀 극찬을 하면서 시작할 줄 몰랐는데 저도 사실 여기 특히 광진구가 좀 서울에서 땅값으로 보면은 좀 눌려 있다고 느낄 정도로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디벨롭 건물 시장을 볼 때도 굉장히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지역 중에 하나고, 제가 이 지역을 찝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 지역이 요즘 거래가 또 터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대표님 강의를 처음 듣고 첫 건물 임장을 왔던 데가 여기예요. 이 딱 분자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좀 저한테는 좀 기념비적인 그런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걸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사실 여기는 약간 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 내에서 서민의 끝판왕 아파트가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 잠실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주변에는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도 많이 있지만 이 주변에 사실 그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그 빌라라고 하죠. 그런 게 생각보다 많아서 빌라의 끝판왕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여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그 중곡동, 화양동, 능동 이쪽 지역의 다세대가 생각보다 시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투룸, 쓰리룸 빌라가 막 6, 7억을 그냥 가요. 그런 지역이 여기긴 합니다. 신축 빌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싸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주변에 보면 이제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 있죠. 그렇게 큰 녹지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뭐 더블 역세권도 있고 7호선 5호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입지고, 10여 년 전에 결혼을 했을 때 이 지역 빌라를 많이 보기도 했었어요. 신혼집으로. 여기가 일단 5호선 타고 CBD에 가기 좋고 7호선 타고 강남에도 가기 좋아서 사실 교통 입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거기다가 요새는 이제 성수라는 새로운 업무지구가 또 형성이 되면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입지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여기가 또 평지죠. 맞아요. 아, 제가 좋아해. 평지. 평지고 도로도 넓고 이면에 뭐 이런 생활 밀착형 상권이나 식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가지고 살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는 주거 위주의 상품보다는 평가 건물 위주로 준비를 해놓긴 했어요. 왜냐면 이런 지역에서도 근생으로 기회가 많다라는 걸 제가 좀 말하고 싶었어요. 가구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전통적으로 임차를 해오던 지역이고, 청소용품, 수선용품, 어떤 의류부자재, 설비, 이런 기계부자재류도 이쪽에서 유통사업이나 크게 사업을 가지고 업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지나오면서 카메라에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연속해서 5동이 가구 업체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요 앞에 에이스 침대도 있죠. 그래서 요런 게 대로변에 위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례로 대로변에 이렇게 사서 리모델링을 한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주변에 그래도 용도 지역이 상업지부터 일종까지 다양하잖아요. 네. 뭐 용도 지역별로 시세 한번 약간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빨간 땅, 가장 좋은 땅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군자역을 딱 노른자로 감싸고 있는. 이 차도 빨간 차. 빨간색은 평당가가 대략 1억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면에 빨간 땅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한 8천만 원 정도. 그걸 감싸고 있는 흰자가 준주거 지역이에요. 준주거 지역은 대로변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데 한 평당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그리고 3종이랑 2종이 이면에 주로 많지만 나름 대로변에 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준주거 땅이랑 비슷해요. 6천만 원대 그렇게 형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면의 일반 주거 지역은 대략 3천만 원부터 진짜 비싸면 4,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호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세만 보면 진짜 서울의 완전 외곽 보다는 조금 비싸면서 강남, 마포, 용산 이런 데보다는 또 확실히 싸죠. 우리는 지금 군자역에서 이 천호대로를 따라서 약간 그 서쪽으로 왔죠. 그래서 약간 서쪽으로 와서 중랑천 가기 직전에 있는 약간 그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가져온 거는 사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비싼 가격에 원래 소유자는 판매를 했고, 근데 그걸 매수한 분이 반실사용 목적으로 또 이걸 매수를 하면서 개발을 한 거예요. 인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외관이 변화가 된 거는 PD님이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고, 그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제가 브리핑 해드릴게요.
자, 뒤에 보이는 건물은 그 토지가 134평입니다. 꽤 크죠?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일주권을 안 받는 땅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지하 1층부터 지상 하나, 둘, 셋, 넷, 4층까지 해서 연면적 327평. 이거는 이제 2016년 4월에 45억에 매입하셨어요. 그러면 토지 평당가로 3,368만 원. 여기 이제 등기상 대출이 약 30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은 약 15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2021년에 82억 4천만 원 정도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토지 평당가 6,170만 원. 그래서 차익은 37억. 이제 5년 동안 차익이, 세전 차익이 37억이니까 에코티 대비 수익률은 2.5배 정도 된다. 이건 그래서 2016년이면 사실은 굉장히 저점일 때 샀네요. 저점일 때 사서 2021년이면 코로나 이후에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잘 매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시장에 계속 저희 수강생분들이 신축을 배우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배우고 나서 그냥 매매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저희도 건물 상태에 따라서 그게 맞다고 컨설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시기를 잘 타고 이렇게 입지가 좋은, 목이 좋은 데서는 이렇게 보유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보시면 옆 건물이 에이스 침대, 저 건너편 건물이 시몬스, 그 옆 건물이 또 보르네오. 그래서 여기가 가구 업종들이 있는 그런 라인에서는 굉장히 메인이라고 볼 수 있고, 2021년 하반기에 판 것 치고는 되게 비싸게 잘 팔았어요. 6천만 원대면. 이걸 누가 샀냐? 저기 마크가 보이나요? 마크? 여기가 바로 그 구두약 1등 말표 산업이 사실 이 건물을 알겠네. 매수를 한 거고, 사실 말표는 이제 구두약이 아니라 건물 관리하는 청소용품이라든지 세제 이런 거 있죠. 그게 매출의 80-9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가 이 지역에 되게 많아요. 성수 쪽에 공장이 또 많았잖아요. 그치. 그런 공장에 이런 물품을 납품할 때 굉장히 좋은 입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서울 사무소를 내면서 딱 이렇게 자리를 해가지고 1층에 대리점, 3, 4층은 본인들이 서울 사무소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2층만 임대를 놓고. 2층만. 이 2층은 이거 건물 색칠하고 막 뭐 외관 달고 할 때 그 이전부터 있던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건물 엑시트 할 때 수익을 잘 내고 잘 파는 경우를 보면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연예인한테 팔거나 운동선수 포함해서 인플루언서한테 팔거나, 두 번째는 실사용 업체한테 파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상장 기업이라든지 약간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건물을 사죠. 본인이 필요하니까 딱 필요한 입지면 막 싸게 살려는 것보다는, 투자자 입장보다는 실사용이니까 제값 주고 그냥 사서 그냥 오래 보유하는 케이스니까. 사실 말표도 잘 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평당가가 8천만 원 이상 하기 때문에 괜찮게 샀다. 여기서는 전 두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리터치만 한 거죠. 사실 이것도 상품성을 높이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45억에 사서 82억, 약 2배 뛰기를 했죠, 5년 동안. 그래서 제 주변의 투자자분들을 보면 코로나 때처럼 막 사서 지어서 팔면 바로 2배 막 이런 걸 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타이밍적으로 주식이나 트레이딩 하듯이 뭐 그렇게 접근한 거고,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나는 그냥 건물 사서 10년 동안 2배만 올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내가 정말 이상한 것만 사지 않으면, 그런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한테 어울리는 이면으로 가시죠. 이면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여기가 저는 이제 보면 볼수록 사실 주택으로도 수요가 굉장히 좋으면서 근생도 은근히 사무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처음 임장을 올 때 이 지역을 왔었죠. 상가주택 하기에 너무 좋겠다라고 어렴풋이 그냥 떠올랐던 게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자, 여러분, 상가를 볼 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성수동이나 무슨 리단길, 연희동 이런 것처럼 약간 핫플이라고 하죠. 유행 타는 곳. 유행 타는 약간 그런 게 있고, 오피스가 있어요. 오피스는 좀 출퇴근하기 좋고, 그 다음에 직원들 채용이 쉬운 약간 뭐 그런 데 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우리 그냥 빨래방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있고, 약간 이런 건데, 사실 이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한 상권이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장 공실이 적고, 그 다음에 이걸로 성공을 하려면 배우 수요가 많아야 돼요. 이런 지역에 하면은 공실을 걱정하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맞습니다. 또 이런데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 힙한 상권지처럼 크게 비싸게 임대를 뺄 수는 없지만, 확실히 그 신축 상가, 예쁜 건물을 선호하는 업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료를 그래도 이쪽 시세보다는 최소 30% 이상 비싸게 내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뭐 컨텐츠마다 맨날 얘기하잖아. 제가 좋아하는 생활밀착형 상권, 생활밀착형 상권. 자, 이렇게 쭉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요 공가를 그때 첫 매물로 받았었어. 평당 3천만 원에 3, 4년 전에. 그래서 이제 계획 설계를 맡기려고 대표님 강의 듣고 딱 건축사한테 문의를 하니까, 광진구는 다중주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거기서 좌절을 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네, 제가. 임대료도 사실 굉장히 받쳐주고 있잖아요. 입지도 좋고. 이런 데서 원룸 건물이나 이런 거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수익률 좋을 텐데,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관악구가 또 짱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광진구는 어쨌든 뭐 다세대, 다가구 위주로 개발을 하거나 준주거 땅을 사서 오피스텔을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여기 주택시세 진짜 놀란 게 여기 새로 지어지는 오피스텔 건물들 북층 오피스텔 월세가 막 100만 원 초중반이에요. 120만 원 이런 데도 공실이 없다는 거야. 지도를 좀 펼쳐놓고 가만히 보다 보면 교통 입지가 좋긴 하거든요. 그렇지. 아니 평지라서 걷기는 좋은데 유동인구나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네. 차량 통행이 많다라는 건 여러분 도로가 넓다라는 얘기죠. 도로가 넓으면 그만큼 좀 쾌적하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걷다 보면 사실 이런 상가주택들 중간중간 있어요. 야, 이 건물도 생각보다 이쁘네. 이거는 이제 오래된 단독주택,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조금 인테리어랑 이게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언뜻 지나가다 보면 약간 신축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거는 한남동 느낌도 나요. 그런 한남동 카페거리 맞아, 느낌. 그죠? 약간 빨간 거고 오래된 건물인데 조명이랑 약간 이렇게 데코레이션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벽돌도 약간 좀 세척을 한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 너무 유행상 것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소액으로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자기 동네에 다 이런 데가 분명히 한 군데씩은 있어요. 그런 데서 기회를 찾아보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렇지. 특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배우 주거 수요가 많은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난 상가주택은 싫다, 제대로 개발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건물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서트로 이제 쫙 나갈 텐데요. 딱 이 오른쪽은 확실히 건물 층수가 높죠. 그치. 여기 이제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2종 일반, 여기는 준주거. 그래서 층이 높고, 사실 여기부터 연속 3동이 다 신축 건물이에요. 이 건물들의 용도가 또 신기하게 다 다릅니다. 근생을 얼마나 섞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건물이죠. 여기 앞에 보이는 좀 예쁜 건물은 제가 또 사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분이 일단 사례도 사례인데 사실 엑시스를 한 건 아니지만 모델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이런 분들의 상담 사례를 요새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저 건물은 대지가 56평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물이 커 보이는데 땅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연면적은 지하 2층에 지상 8층까지 해서 267평이고, 요거는 이제 5층까지는 사무소로 되어 있고 6, 7, 8층 3개 층이 다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1988년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2022년에 이제 가족법인이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예상 공사비는 약 25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 땅은 88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가에 넣지 않았고요. 공사비 25억에 부대 비용 뭐 이것저것 해서 2억, 그럼 총 27억이 들어갔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신탁이어서 제가 금액이 정확히는 맞지 않지만 20억 정도 대출 받았다 추정하면 자기 돈은 한 7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개발을 했고, 이제 1층은 카페, 2층 참치집, 3, 4, 5 사무실, 6, 7, 8 주택,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를 놓고 있고, 법인이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인 개인한테 그렇게 지료를 내는 그 구조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증여상속 이슈를 조금 해결하려고 보이는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영리했던 게, 사실 이것도 이제 땅 가지고 있던 분들이 어떤 모델을 쓸지는 사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사업하고 있는 법인이 있었어요. 원래 본인이 대표이사인. 그래서 그 법인을 이용해서 대출을 풀로 끌고, 그 대출이자는 그러니까 법인 돈으로 내는 거죠. 그 이자 처리가 비용 처리가 되죠. 그렇죠. 지료는 얼마를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지료를 대표 개인한테 내니까 법인 돈을 또 영리하게 빼는 거죠. 영리하게 개인에게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을 활용했던 게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사례였고, 사실 건물도 기획적으로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상층부는 이제 약간 상가가 임대되기 어려우니까 약간 다가구로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이게 주차가 6대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54평 땅에 주차 6대면 그냥 필로티를 깔거나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1층에 무인 카페 이런 거를 임대를 놓기 위해서 약간 기계식으로 풀어낸, 이것도 굉장히 영리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건물들도 규모가 비슷한데 걔네는 다 자주식 주차거든요. 그러네. 근데 얘는 기계식으로 풀면서 확실히 기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옆 건물이나 그 옆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근생 비중이 더 높아요. 이것도 4층, 5층까지인데 불법으로 쓰고 있지 않고 정말로 다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지의 이면, 지금 뒤에 보이는 건 완전 주택가인데 이거 사무실 임대가 돼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지만, 사실 교통 입지가 좋은 만큼 이런 소형 사무실 수요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쪽이 너무 주택가니까 근생을 그냥 포기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근생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입지인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돼지 멤버십 스터디에 가입하시면 매월 라이브로 진행하는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 시장 이슈, 서울 25개 구별 시세,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18K 이상 등급부터는 투자 성공 사례의 성공 요인 및 수익 분석, 실패 사례의 패인 및 손실 분석, 매매 사례 물건의 최적의 디벨롭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24K 등급에 가입하시면 10억부터 30억 이상까지 금액대별 개발 물건 추천 매물에 대한 투자 전략을 분석해드리며 관심 또는 보유 매물에 대한 1:1 피드백과 오프라인 특강 참여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 이상한 건물 투자를 피해주세요.